안녕하세요. 쇼포츠입니다. 오늘은 박정태 SSG 2군 감독 선임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다가오는 25시즌 SSG는 추신수 선수를 구단주 보좌역에 선임했고 육성 총괄 임무도 맡게 했습니다. 이거를 두고 업무가 이게 뭐냐고 추신수 선수를 그냥 붙들어 놓고 싶어서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추신수라는 브랜드 가치를 너무 얕잡아 본 것은 아닌지 한번 묻고 싶네요. 말 그대로 SSG 구단은 추신수 선수의 가치를 산 거지요. 앰버서더 같은 역할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구단은 대한민국 야구 선수 레전드 오브 레전드를 데리고 있는 구단이다, 명문 구단이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어수선할 때 추신수 선수를 롯데나 기타 다른 구단에서 활동하도록 놔두게 되면 SSG가 그동안에 추신수 선수에게 한 투자가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죠. 선수 이상의 가치를 지닌 사람인데 말입니다. 긴 시간 추신수 선수를 붙들어 놓고 대우해주며 추신수 선수의 국내 커리어의 아이덴티티를 SSG에 두게 한다면 SSG는 그로써 투자 이상의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추신수 선수는 우리나라 야구 선수 전체를 두고 커리어 1등인데 MLB 커리어를 애써 낮추는 이종범, 마혜영 등 우물한 꼰대 야구인들이 아무리 추신수 선수를 깎아내려도 개소리일 뿐이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김하성, 배지한, 이정우 선수 등 수많은 야구 인재들이 더 높은 리그인 메이저리그에서 활발하게 활동할수록 추신수 선수의 커리어가 얼마나 대단하고 범접하기 힘든 것인지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신수 선수의 이번 시즌 구단주 보좌역은 SSG의 인사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여기에 뭔가 1+1 하듯이 추신수 선수의 외삼촌인 박정태 감독을 SSG 2군 감독으로 선임했다는 점인데요. 이것을 두고 크게 두 가지의 비판이 뒤따라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 추신수 선수를 설득하기 위해 SSG 구단에서 외삼촌인 박정태 감독을 선임했다, 그래서 이것은 학연 지연을 넘어선 무려 혈연 인사다. 이전에 혈연 인사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김성근 감독님이 2016년 하나일그스 감독 부임 당시 이후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아들인 김정준 씨가 전력 분석 코치로 임명되었다는 것, 이것이 당시 많은 비판을 받았죠. 그러나 조직 사회의 특성상 우두머리 아래에 같은 능력이면 자기 사람을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었기에 대체적으로 인정하자는 분위기였지만, 이 경우에는 자기 사람을 넘어서 가족을, 그것도 아들이 입사를 했다? 그것도 개인 사업자도 아니고 말입니다. 요즘에는 자기 회사에 자기 아들 꽂아도 욕먹는 세상인데 기업의 구단에서 이런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그 당시에 정말 충격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물론 김성근 감독님의 아들 김정준 전력분석원이 그 이전에도 물론 본인의 커리어가 있었지만 아버지의 후광이 아니었다면 올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자아내는 반면에, 이번에 일명 조카 찬스라 불리는 박정태 감독은 오히려 추신수 선수의 영향력 때문에 피해를 본 경우라 할 수 있죠. KBO 40인의 레전드에 들 만큼 굵직한 커리어를 남기고 또한 선수 시절 실력을 넘어서 같은 선수들을 아우르는 그야말로 리더의 자질을 갖고 있던 선수라 언젠가 한번 롯데 감독하겠다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혈연 문제가 오히려 박정태 감독에게 마이너스였죠. 조카 없이도 충분히 감독직을 맡을 수 있는 커리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정태 감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대충 야구인인데 조카빨로 이 구단에 들어왔다 생각하시는 건 잘못됐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충분한 능력과 커리어를 갖췄죠. 두 번째, 이것이 오늘 하고 싶은 말의 주제인데요. 음주운전도 모자라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 기사를 폭행했다. 이러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허구연의 KBO에서 가장 죄악시하는 음주, 성범죄, 도핑, 승부조작, 이 네 가지는 엄하게 다루겠다는 방침에 속하기도 하는 부분이죠. 물론 그 기준이 항상 일정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기에 이것도 사실 허울 뿐이긴 합니다. 박정태 감독은 얼마 전에 박재용 위원이 운영하는 체육공단 유튜브에 나와서 그날의 사건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술자리를 가졌는데 밖에서 빵빵거려서 나와보니까 버스 기사가 못 지나가서 차를 좀 빼달라고 박정태 감독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박정태 감독은 그 당시에 충분히 지나갈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이걸로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에 박정태 감독이 차를 빼줬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미 운전이 걸린 거고 또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감정이 상한 상황에서 이 버스 기사가 박 감독을 올라와 보라고 했고 이 술김에 올라탄 박 감독이 버스 기사와 버스 안에서 언쟁을 하는 동시에 이 버스 기사가 문을 닫고 출발을 해버려서 이 두 정거장을 내리갔다고 합니다. 이거는 버스 기사가 뭔가 승객 참교육하는 썰 같은데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진짜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라니. 역시 부산 사람들은 이 빠꾸가 없습니다. 심지어 버스 기사는 술도 안 마셨어요. 예, 우리가 MBC 뉴스에서 박 감독의 기사 그 뒷덜미를 한번 잡고 또 핸들을 막 요리조리 흔들고 그 모습을 저도 처음에 뉴스로 접했을 때 이거 완전 미친놈인 줄 알았는데 술 한 잔 걸치고 그랬다니까. 여러분들과 저처럼 술버릇 안 좋은 사람들은 또 한편 공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유, 술 마셨으면 대리 부르고 집에 들어가 자지 마 한다고 버스 올라타서 저러고 있노. 아저씨야, 아이고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 장면만 보고서는 술 먹고 난데없이 버스 위에 올라타서 행패 부린 것처럼 보이지만 CCTV에 담긴 장면은 그 이후의 사건인 거죠. 어쨌든 뒤에 탄 승객들은 아무 죄도 없는데 기사와 박 감독이 이 실랑이를 하는 덕분에 생명을 위협에 받았으니까 이 기사와 박 감독 둘 다 잘못한 겁니다. 나중에는 박 감독이 버스 기사와 만나서 서로 미안하다고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버스 기사도 알고 보니까 박 감독의 팬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에 완전 골로 가버린 박 감독의 처지에 너무 미안해서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건이 2019년도에 일어났고 지금으로 약 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시간이 지나서 복귀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제는 박정태 감독을 용서해줘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면 누구든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죗값을 받았고 자숙하면서 충분한 반성이 있었다면 한 번의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용서가 없습니다. 저는 성악설을 믿고 인간은 원래 더럽고 추접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게 교육하고 이 스스로를 통제하고 자제할 뿐입니다. 똥 묻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고 겨 묻은 타인은 죽일 듯이 비난만 합니다. 예를 들면 30년간 뼈 빠지게 돈 벌면서 가정을 돌본 아버지가 외도해서 엄마에게 이혼을 당했지만 이런 아버지를 한마디로 나쁜 인간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30년간의 노고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애매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20년 동안 똥기저귀 갈아가면서 밤낮 없이 본인 건강은 젖혀놓고 자식을 돌본 우리 엄마가 이 애새끼가 촌나게 말을 안 들어서 귀싸대기 한 차례 올렸다고 가정폭력이니 트라우마가 생겼다니 거지 같은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요즘 인간들이 자기는 언제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절대로 대우받고 사랑받아야 된다는 이 이기심과 남의 잘못은 절대로 두고 볼 수가 없는 이 더러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덕목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야구인 박정태는 비록 술 먹고 사고는 쳤지만 이것을 부정하거나 피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감정적, 물질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했고 이후 사고가 재발하지 않았으며 이후 7년 동안 꾸준히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기부와 선행을 놓지 않았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죠. 박 감독도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박 감독이 7년 전에 했던 실수를 비판만 하기 전에 그가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나 없었나를 먼저 평가해야겠죠. 사건 이후에 개차반으로 지냈다면 용서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도 없었겠지만 개선의 의지가 보였다면 거기에 응하듯이 용서를 해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모든 언론과 유튜브가 박 감독의 7년 전 음주 폭행을 일제히 다루지만 그 비판이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한 판단을 시청자에게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다루는 야구 매체가 정말 한 놈도 없습니다. 이런 헛똑똑이들 같으니라고.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SSG 구단이 욕바지를 자처하면서 한국 사회에 용서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박정태 감독의 삼진 아웃만을 외치며
얄팍한 윤리의식을 들먹이는 수준 낮은 헛똑똑이 언론들, 유튜버들은 전형적인 삼류 레카밖에 되지 않습니다. 용서를 통해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공동체의 연대감을 높이고 협력적인 사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용서와 이해의 문화는 범죄자들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고 재범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용서하는 문화는 사회의 건강과 발전에 건전하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우리 쇼포차 구독자 여러분들은 헛똑똑이로 살지 마시고 좀 더 멀리 보시고 어른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행복하세요.